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들 좀 체크 좀 해보고 우리가 이제 22년도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뭐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는 거의 뭐 박스권의 중심으로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큰 흐름들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내일이 이제 배당락이기 때문에 특히 이 배당을 노리고 접근이 됐던 수급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좀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즉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8만 원이 살짝 이탈된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쭉 빠지는 모습들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5일선을 좀 유지해 주고 있고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 그죠? 어느 정도 되돌림 파동들이 나타나 주면서 보합권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에서의 흐름들, 움직임들은 얼마든지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8만 원대를 테스트하고 SK 하이닉스가 소폭 플러스로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움직임들 자체가 하락폭을 제한시키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강하고 SK 하이닉스가 등락거듭을 보이면 지수는 강세 장세가 이어지게 질 거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를 잡아놓고 SK 하이닉스 반등 나오는 건 강보합권 흐름들에서 박스권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흐름들로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흐름들이 현재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1020포인트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아무래도 이제 11시 반에 이제 고점을 찍고 등락 거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추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코스닥도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코스닥도 배당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흐름들에서는 일시적으로 좀 배당주와 양도세 관련된 흐름들에서 양도세를 회피한 물량들은 연초에 수급이 들어올 거고 반대로 배당을 어느 정도 확보한 수급들은 매도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충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는 강보합권 상황, 코스닥은 좀 더 탄력적인 상황에서 종목 장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사실 기관 수급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도 들어오는 것도 물론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주 큰 수급의 흐름들은 아니죠. 근데 반대로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2,500억 정도 수급 들어온다라는 거, 이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여러분들 8,000억이나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개인들이 그만큼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장은 확실히 바닥을 높여나가는 흐름들은 나와 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분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흐름들이긴 하나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흐름들이 이어지는,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2022년도 초에 이걸 뚫고 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바른손 ENA가 생각보다 밀려내리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좀 윗꼬리가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쫓아가시면 안 되고, 선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7%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꾸준하게 들어와 주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주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우리 회원님들께서 목표가를 좀 더 높여도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맞습니다. 목표가는 충분히 더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가격대를 좀 보는 부분들은 1차 일부 매도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추가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되겠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반면에 좀 조정 국면으로 흐름들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코스피 200 종목이다 보니까 코스피 200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강한 흐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특징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눌림 오늘 조정 나온다고 해서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도 이 자리를 뚫고 가면서 이렇게 수렴 자리를 좀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지난 고점 자리와 저점의 중심 가격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을 맞았죠. 이 자리를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럼 눌림목 나오는 자리에서는 없으신 분들은 22,000원대에서부터는 다시 신규도 공략 가능하고 기존의 보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잡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될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제 신규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비중이 좀 작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간단하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2년도에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업종,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제가 오전 시황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큰 맥락에 대한 부분들은 형성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나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저는 2차전 전기차 관련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먼저 예고를 해드리면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어떠한 좀 서비스를 더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던 중에 이제 우리가 2022년부터 진행될 만한 좀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요. 교육을 우리가 진행을 했잖아요. VOD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근데 그 부분들 말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 혹시나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포트를 편입을 해놓지 않은 상태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호하는 업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제가 리딩해드리는 종목과 함께 맞물려서 움직이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상승 업종을 다 공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어떤 걸 진행할 거냐면 뭐 전기차 섹터다. 그럼 전기차 섹터의 전망,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떤 종목들이 있고, 그 전기차 관련된 종목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있고, 뭐 경량화 관련된 종목도 있고,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에 대한 반도체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또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분화 작업들을 우리가 2022년도에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에서도 이렇게 종목을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 실적이나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부분들을 제가 종목들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공개 방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보는 시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전기차 섹터예요.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첫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오늘 우리나라에서 그 제네시스 수소차에 대한 개발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사실 좀 부정적인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약세를 보인 경향들이 있어요. 보시면 내부 감사 끝에 연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차세대 수소차 핵심 기술의 기술력과 시장성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전기차 쪽으로 오히려 전환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특히 그렇게 된다라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시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드리면 수소차도 뭐 중단된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여러분들 수소차라는 것이 사실 수소 전지차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라고 여러분들 요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새 하이브리드 많이 타시는데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모터와 엔진이 둘 다 작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 일반적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들은 따로 전기 충전을 따로 하지 않고 이 엔진을 가동시키는 동력을 가지고 전기차를 충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엔진 대신에 수소가 대체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를 움직임으로써 전지를 충전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수소차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전지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수소예요. 수소. 아니, 전자예요. 전지. 죄송합니다. 전지 관련된 흐름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렇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리튬형, 그 다음에 파우치형, 그 다음에 각형, 이렇게 구분을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리튬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금 사용하는 건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튬 전지는. 그렇기 때문에 리튬 전지를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만 이 리튬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부풀어 오른다거나 터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파우치형이나
각형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는 앞으로 생산으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각형이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삼성 SDI가 이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게 좀 단점이라고 한다라면 좀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각형으로서 바닥 자동차 하중에 바닥에 이렇게 각형 배터리를 깔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파우치형과 각형 배터리가 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라면 각형 관련된 종목과 파우치형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을 생산하기도 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각형에 대한 부분들을 생산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될 때 진행해 봐야 될 것이냐? 저는 그거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공모가 시작된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함께 진행을 해 보셔도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삼성 SDI나 이런 부분들 좋냐?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지금은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의 그 자체 생산보다는 배터리를 뭐 LG 거를 갖다 쓴다던가 뭐 SK 거를 갖다 쓴다든가 삼성 거를 갖다 쓴다든가 아니면 뭐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 쓴다든가 일본산 배터리를 갖다 쓴다든가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전기차에서 가장 큰 가격을 차지하는 것이 모터가 아니라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제일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자동차 업체들, 즉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 뭐 도요타, 뭐 포드, 뭐 여러 테슬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가져다 쓰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비싸니까. 이게 부품값 중에서 제일 비싸니까 내가 실력이 된다라면 내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거야. 이 선언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런 배터리만 생산하는 완성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보유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일 비싼 부품을 가져다 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산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자체 생산을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마진도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물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LG라든가 SK, 삼성이 뭐 망할 거야 라는 건 아닙니다. 뭐 절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협업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자체 생산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체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현대자동차가 현대차를 생산한다고 해서 모든 자동차 부품을 현대에서 전부 생산하는 건 아니죠. 뭐 만도에서도 가져다 쓰고 그다음에 뭐 MS 오토텍에서 갖다 쓰고 뭐 여기서도 갖다 쓰고 상신 EDP에서도 상신 브레이크에도 갖다 쓰고 이렇게 갖다 쓰죠 부품들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파우치형과 각형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을 갖되 그에 들어가는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나중에 좀 더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해 나가보시고 살펴보신다라면 2022년도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상승한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보시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괜찮겠습니다만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요. 이 외의 종목들에서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실적 좋은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2022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한번 살펴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보실 수 있는 섹터의 흐름들은 건설주도 여러분들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아파트, 부동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강남이 지금 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끌한 사람들의 이 고심이 크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파트 건설주들은 그거랑은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이제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아파트 물량 공급이에요. 그죠? 아파트 물량 공급.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주들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21년도에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공급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적어도 3년 이상의 흐름들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이후의 흐름들까지 보신다라면은 건설주들은 지금 현재 가격은 비싼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건설주들은 저점 매수 기회로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 뭐냐면 사실 우리 뭐 강남의 음마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재개발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노이즈가 많죠.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재개발이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회를 한 게 뭐냐면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 뭐냐면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옆으로도 확장을 하고 위로도 증축을 해가지고 평수를 넓혀가지고 아예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주를 따내는 건설사들의 이익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요.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규제가 많다 보니까 제한된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전향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흐름들이 3기 신도시까지 흐름들 이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다. 처음에는 공공 분야에 대한 부분들만 나와줬었는데 이제 민간 사업 부분까지도 확대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사실 실적주로서 여러분들 건설주들에 대한 흐름들을 기대해 보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 건설주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주식 종목과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업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건설주를 들어가서 뭐 한 달 만에 나올 거야, 세 달 만에 나올 거야 이런 목표로 가져가신다면 생각보다 심심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점에서 모아갈 거야, 나는 몇 년 한번 보겠어 라고 한다면 건설주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 제가 오늘 모든 업종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 당연히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일단은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뭐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코인,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VR, AR,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의 신규 산업들이 지금 현재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최근에 삼성에서도 로봇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고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섹터들도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플러스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G도 성장성은 제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이 신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나오는 산업군들은 모든 게 뭐예요? 통신 간의 거래. 그죠?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상으로 주고받느냐, 아니면 이거는 어떤 매체로서 주고받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거는 모든 것이 통신과 반도체는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엔디비아라는 업체는 굉장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 평가받고 있죠. 과거의 엔디비아는 그냥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우리가 여러분들이 컴퓨터 조립하신 분들은 엔디비아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픽 카드 지포스를 가져다 쓰는데 엔디비아 거 갖다 쓰고 이러죠.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여겨졌다라면, 이제 이 엔디비아 같은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간의 수공업을 한다던가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장 가동도 갈수록 인원은 감축이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거예요? 전부 로봇으로 바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기초적으로 되는 것이 통신과 반도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 쪽에서 우리나라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텐데,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1위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삼성전자가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는 메모리 쪽입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쪽이에요. 여러분들 그 황해 법칙이라고 아세요? 황해 법칙.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이 반도체 메모리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이론을 누가 만들었냐면 황창규 사장, 그러니까 KT 회장이었던 사람이죠 최근까지. 근데 황창규 사장이 삼성전자 사장일 때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이 1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이론, 그래서 메모리 신성장론을 발표하며 그의 성을 따라 황해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론이 돼버렸어요. 아예 황해 법칙이. 너무 신기하죠. 우리나라가 참 메모리 쪽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황해 법칙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에 굉장한 강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메모리 업계에서는 1위예요 1위. 네. SK하이닉스는 후발주자고. 근데 삼성전자가 약한 부분들이 어디냐면 파운더리 쪽입니다. 파운더리 쪽이 약해요. 이 파운더리 쪽은 누가 1위냐? TSMC가 1위입니다. 대만의 TSMC.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파운드리라고 하죠. 파운드리. 죄송합니다. 네. 반도체 파운더리 쪽이 상당히 약해서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 시스템 반도체 쪽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약해요. 쉽게 말해서. 메모리 쪽이 강하고. 그러니까 삼성이 이 메모리 가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D램 가격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막 등락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D램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요. 생산을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공급을 다시 줄여요.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막 비트코인이 메타버스 하면서 또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D램 가격은 상당히 막 요동을 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막 등락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에서 최고의 매출을 내고 최고의 기업이긴 하나 약간 두 개의 균형점을 좀 잃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미국 출장을 갔다 와서도 이 파운더리 쪽, 즉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TSMC의 격차를 쫓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여기는 이미 성숙된 시장이기 때문에 매출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성장성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시스템 반도체 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이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관심을 가진다라면 삼성의 투자와 함께 신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2022년도에는 이런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어떤 종목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인가 그것을 내 포트에 편입해 놓는 이런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시기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전공 자체가 경제학이다 보니까 저는 문과예요. 문과. 그러다 보니까는 메모리가 어떻고 파운더리가 어떻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알 필요가 있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업종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분석하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회원님들께 22년도 한 해 동안 쭉 읊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도 내가 만약에 좀 형편없는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매도를 하고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심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흐름들이 이게 지금 내일 뉴스가 나올 겁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섹터군들의 종목들을 제가 교체를 해드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개 종목에서 손실 본 흐름들도 한 종목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십시오. 주식 투자는요 물론 단타도 잘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오늘 뭐 바른손이 짧게 공략해서 수익 나니까 너무 재밌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그죠? 내가 확실한 종목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내가 그거를 전부 소화하지 못한다라면 아무 소용없는 다 똥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게끔 하나하나씩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서서히 실력들도 올라오실 겁니다. 저 정도까지는 올라오셔야죠.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고 기본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슈들까지 분석해 나간다라면 주식 어렵지 않게 올바른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투자와 함께 물론 그 과정 중에 떨어지면 또 심리적으로 붕괴가 되고 아유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물타기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심적으로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것도 달라요. 근데 그런 거는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단련이 되셔야 돼요. 단련이 되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구조의 계좌 구조를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시고 오늘 이벤트 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파격 이벤트 올해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2개월 플러스 30일 총 3개월입니다. 3개월에 100만원의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 라이브까지도 들으실 수 있고요. 라이브 못 들으시는 직장인분들은 문자 카톡으로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방법도 제가 교육도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채팅창에 남겨드렸죠. 보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9532-0114 2번으로 우리 매니저님한테 문자를 남겨놓으십시오. 오늘까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회원님들도 질문이 많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잠깐 체크를 하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